허바드 부인에게 여러 가지 공손한 말로 커피를 가져오도록 시키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푸아로는 두 친구와 함께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작은 했지만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했군요. 다음엔 누구와 맞붙어야 하죠? 부쿠가 말했다. 차량을 따라서 쭉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냥한 하드맨 씨가 있는 16호실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하드맨은 흔쾌히 그들을 맞아들였다. 들어오세요. 파티를 하기엔 방이 좀 좁지만. 부쿠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자 덩치 큰 탐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괜찮습니다. 사실은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던 참입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셔도 괜찮습니다. 여행 가방을 내려드릴까요? 그 일은 차장이 할 겁니다, 미셸. 하드맨이 여행 가방 2개 속에 든 내용물은 곧 조사가 끝났다. 가방 속에는 술병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었다. 하드맨이 눈을 찡긋했다. 국경에서 가방을 수색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차장을 매수해 놓으면 더욱 그렇죠. 터키 지폐 몇 장 지어주었더니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파리에서는요? 하드맨이 다시 한번 눈을 찡긋했다. 파리에 도착했을 쯤에는 이 작은 병 속의 것들이 헤어 로션이라고 쓰인 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금주법이 신봉자는 아니시군요. 부쿠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금주법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었죠. 아, 무허가 술집 말씀이로군요. 부쿠는 조심스럽게 음미하듯 말했다. 당신네 미국말은 참 별스럽고 표현이 풍부해요. 나도 미국엔 가보고 싶습니다. 부쿠의 말에 하드맨이 답했다. 거기 가면 몇 가지 앞선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유럽은 반쯤 잠들어 있어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국이 앞선 나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울 점도 많고요. 단지 난 구식이라서 그런지 미국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여자나 벨기에 여자는 상냥하고 매력 있죠. 그만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드맨이 잠시 시선을 돌려 창 밖에 쌓인 눈을 바라보았다. 아마 당신 말이 옳을 겁니다, 푸아로 씨.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나라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이 부셨는지 깜빡거렸다. 좀 머리가 아프군요. 이런 일은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살인사건, 눈사태,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쫓아다니며 정신없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서부의 개척 정신이로군요. 푸아로가 웃으며 말했다. 차장이 가방을 제자리에 돌려놓자 그들은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잡지책을 읽고 있었다. 푸아로가 용건을 설명했다. 대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짐은 묵직한 가죽 가방 2개뿐이었다. 나머지 짐은 배편으로 보냈습니다. 대령이 설명했다. 대부분이 군인이 그렇듯 대령은 깔끔하게 짐을 정리해 놓고 있었다. 조사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푸아로가 파이프 소재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항상 같은 종류를 사용합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구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렇군요.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파이프 소재기는 라체시의 객실 바닥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통로로 나왔을 때 콘스탄티 의사가 그 점을 언급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군요. 도무지 그 사람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말입니다. 다음 객실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드래고 미로포 공작 부인이 방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공작 부인이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요. 부쿠가 대표로 나섰다. 그는 대단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용건을 설명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 하녀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부쿠가 말을 끝냈을 때 공작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항상 하녀가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부인, 푸아로가 물었다. 물론 그렇지요. 만일 밤에 국경을 넘을 때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차장이 하녀를 불러올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뢰란 정말 중요한 거지요. 아마도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여자 쪽이 세련된 여자, 예를 들어 멋진 파리 여자보다 낫겠지요. 푸아로는 우아한 검은 눈이 천천히 방향을 틀어 자신의 얼굴에 고정되는 걸 지켜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푸아로 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 아무 뜻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몸단장을 도와줄 어여쁜 프랑스 하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게 더 흔한 일이 아닐까요, 부인? 공작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슈미트는 내게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헌신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요. 공작 부인은 그 단어를 길게 느려 발음했다. 독일 하녀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왔다. 공작 부인은 하녀에게 가방을 열고 신사분들이 수색하는 걸 도와드리라고 독일어로 말하고는 자신은 통로로 나가 눈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푸아로는 수색하는 일을 부쿠에게 맡기고 공작 부인이 옆으로 다가갔다. 공작 부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별로 보고 싶지 않은가 보지요? 푸아로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저 형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런가요? 부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 소니아 암스트롱을 알고 있었고 사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카세티 같은 악당을 죽이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하긴 당신이 오를지도 모르지요. 공작 부인은 1, 2분 정도 말이 없었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하인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고 싶었답니다. 이 남자를 죽을 때까지 매질한 뒤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려라 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을 처리했겠지요. 여전히 푸아로는 말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기만 했다. 갑자기 공작 부인이 매서운 시선으로 푸아로를 노려보았다.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군요, 푸아로 씨. 무엇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푸아로는 똑바로 공작 부인을 쳐다보았다. 부인의 힘은 팔이 아닌 의지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가늘고 검버섯이 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 팔이 끝으로는 갈기처럼 생긴 노란 손과 반지를 낀 손가락이 이어졌다. 맞는 말이에요. 이 두 팔에 힘이라곤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슬픈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 휙 몸을 돌려 하녀가 바삐 짐을 다시 싸고 있는 방 안으로 돌아가 버렸다. 공작 부인은 부쿠의 인사를 가로막았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살인이 일어났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히 친절하시군요, 마담. 공작 부인은 사람들이 떠날 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음 두 객실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부쿠가 머뭇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야단났군. 잘못하면 곤란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짐은 예외로 합시다. 세간에서라면 예외가 되겠지요. 하지만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백작과 백작 부인은 분별 있게 행동할 겁니다. 드래고 미로포 공작 부인이 조사에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공작 부인은 정말 대단한 여자지요. 이 두 사람 역시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백작은 성격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질문해야겠다고 말했을 때 상당히 화를 냈지요. 그러니 이 일은 더 마땅치 않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빼놓죠. 사건과 관련된 물건을 갖고 있을 리 없어요. 뭐하러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킵니까? 난 생각이 달라요. 안드레니 백작이 분별 있게 행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시도해 봅시다. 그러고는 부쿠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13호실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백작은 문가의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유리창이 있는 반대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에 베개가 개어있던 걸로 보아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백작님, 갑자기 찾아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지금 기차에 탄 승객들이 짐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형식적인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쿠 씨는 당신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으니 거부해도 될 거라고 하더군요. 백작은 잠시 생각했다. 고맙군요.
하지만 내 경우만 예외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사를 받겠습니다. 백작의 아내를 돌아보았다. 반대하지 않겠지, 알레나? 그럼요. 백작 부인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곧이어 형식적인 조사가 재빨리 이루어졌다. 포아로는 어색함을 무마시키려는 듯 이런저런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여행 가방에 붙은 이름표가 다 젖었군요, 부인. 이 말은 이름이 첫 글자가 적힌 파란색 모로코산 가방과 모자를 끌어내리면서 푸아로가 한 말이었다. 백작 부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일에 지루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남자들이 옆방에서 자기 짐을 조사하는 동안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꿈꾸는 듯한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푸아로는 마지막으로 세면대 위 조그만 찬장을 열고 안쪽의 내용물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스펀지, 얼굴에 바르는 크림, 파우더와 트리오날이란 이름이 붙은 조그만 병이 들어있었다. 그런 다음 정중한 인사말을 건네고 일행은 물러나왔다. 허바드 부인이 객실, 죽은 남자의 객실, 그리고 푸아로 자신이 방이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2등 칸으로 들어섰다. 10호 침대와 11호 침대가 있는 첫 번째 2등실은 메리 더베넴과 그레타 울슨이 쓰고 있었다. 메리 더베넴은 책을 읽고 있었고 그레타 울슨은 잠을 자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가자 깜짝 놀라 일어났다. 푸아로가 틀에 박힌 말을 반복했다. 스웨덴 여자는 좀 놀란 듯했으나 메리 더베넴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푸아로가 스웨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다면 부인이 짐을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허바드 부인이 상태가 어떤지 좀 보러 가 주시겠습니까? 옆 열차로 옮겨들었는데 아까의 일 때문에 아직도 몹시 흥분하고 계십니다. 커피를 갖다 드리라고 시키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겁니다. 착한 그녀는 곧 동정심을 발휘했다. 그녀가 즉시 가봐야겠다. 분명히 끔찍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그 불쌍한 여자는 딸을 남겨두고 여행을 와서 심란해하고 있었다. 아, 그렇다. 즉시 가볼 것이다. 그녀의 짐은 잠겨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암모니아수를 좀 갖고 가야겠다. 스웨덴 여자는 곧 서둘러 나갔다. 그녀의 빈약한 짐은 금방 수색이 끝났다. 아마도 그녀는 모자 상자에서 철사망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게 분명했다. 더베넴은 책을 내려놓고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가 짐을 보여달라고 하자 열쇠를 건네주었다. 푸아로가 가방을 내려서 열 때쯤 더베넴이 말했다. 왜 그녀를 내보냈나요? 푸아로 씨, 말씀이신가요? 마드모아젤, 그거야 미국 부인을 돌봐주라고 그런 거지요. 아주 훌륭한 구실이에요. 하지만 핑계는 핑계일 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아주 알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더베넴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저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도 않은 생각을 했다고 우기시는군요, 더베넴 양.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마드모아젤, 이런 속담이 있지요. 변명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겠죠. 제게도 관찰력과 상식이 있답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도 당신은 제가 이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전에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데도요. 마드모아젤이 상상일 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상상 따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놔두고 여기저기 들쑤시기만 하고요. 마두무아젤께서는 시간 낭비를 싫어하지요? 그래요. 당신은 곧장 본론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툭 터놓고 묻겠습니다. 내가 시리아에서 언뜻 들었던 몇 마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난 좀 걸을 생각으로 코냐역에서 기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두무아젤과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두무아젤께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